기자추 안주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걸그룹 뉴진스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관련된 기사 많이 보셨죠?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을 내야 한다. 자, 근데 이 결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메일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앞서 다른 사례에서 본 적이 없다. 왜 이번엔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 간접 강제 신청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하다고 하고, 왜 또 하필이면 금액이 10억 원이었는지, 5억도 있고 뭐 더 크게 100억도 있는데 왜 10억 원으로 판단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역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문, 결정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정문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 법원 판결문, 결정문 어떻게 구했냐? 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세요. 그러면서 비판적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시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궁금증입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내 최대 법률 데이터베이스 이 엘박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런 판례들 그리고 관련 사건들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유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취재를 하려다 보면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 서비스를 받아서 이 판결문을 확보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간접 강제 신청이 뭐냐? 이걸 왜 하게 되냐? 이게 궁금하시죠? 이 간접 강제 신청,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자, 일단 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명령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간접 강제 신청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쉽지가 않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좀 부수적인 거예요. 앞서서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지위가 어느 정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보전이 됐잖아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을 수 있죠. 난 싫어, 못 받아들여. 아무리 법원 판단이어도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때 그렇게 법원 판단이 내려왔는데도 그렇다면 너희는 활동할 때마다 이 금액만큼은 배상을 해 라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접 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판단에 대한 뉴진스의 입장이 궁금하시죠? 뉴진스는 공식 입장문을 배포한 건 아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이 내용도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먼저 그대로 말씀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번 간접 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 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가처분 항고 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 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다.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 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 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역시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간접 강제 결정을요, 어떻게 봐야 되나? 관련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 판례를 보면은 배상금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 수단으로 본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심리적 강제 수단입니다. 손해배상은 뭐죠? 손해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결정이 됐으니까 그 손해를 발생시킨 거에 대해서 무조건 물어줘야 되는 돈이 손해배상액이에요. 근데 이 간접강제 배상액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을 경우 너희 그 돈을 내야 돼 라고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강제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리적으로 전혀 타격받지 않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 해도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내면 되죠. 5명이 우리는 이건 상관없이 활동할 거야 라고 하면은 50억을 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까지는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압박을 받고 법원의 앞선 명령을 지키게 만드는 심리적 강제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서 뉴진스 측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면은 그 결정과 함께 효력을 잃게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를 다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가처분 신청에서 이미 어도어가 현재까지는 뉴진스에 대한 소속사로서 지위를 우선은 인정받았죠. 언제까지? 본안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마찬가지로 본안에서 뉴진스가 승소하면은 당연히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멤버들이 항고 사건에서 승소하면은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반대로 패소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행이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손해배상이라 하면 이거는 이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 너희가 손해를 끼쳤으니까는 인당 10억 원씩 줘. 이게 손해배상인데 간접 강제 결정에 의한 인당 10억 원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향후 발생될 경우에는 너희가 이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당연히 미리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뉴진스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강제한다. 즉 앞서서 너희 독자 활동을 하지 마라고 했던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들어라 라는 수단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판단은 심리적 강제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처분 인용, 어도어가 낸 가처분이 인용됐으니 그걸 준수하라고 뉴진스 쪽에 다시 한번 법원이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대중들도 앞으로 뉴진스 앞으로 활동하면은 인당 15억 원씩 돈 내야 된대. 이게 많이 회자가 됐죠. 즉 대중이 바라볼 때 그리고 뉴진스를 누군가 쓰고 싶을 수 있겠죠. 그 행사의 주체나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뉴진스 진짜 이제 함부로 독자 활동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과연 뉴진스를 광고주나 이런 행사 주체들이 쓰려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심리적 압박 수단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법원이 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이 결정문 안에서 다시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결정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지난해 12월에는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과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이고 법원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21일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거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임시니까 가처분 신청이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의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 4월 16일 이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은 기각이 됐다. 자, 그럼 이 사이에 간접 강제 신청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4월 4일입니다. 즉 3월 21일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월 23일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NJG라는 이름으로요. 자, 법원 결정 후에도 소속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날 굿즈 판매에 대해서도 어도어 측과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 담당 재판부의 주문 내용을 보면 주문 1은 이겁니다. 채무자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외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채권자의 제3자를 통해 별지에 기재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그럼 이 별지 내용은 뭐냐? 자, 별지 내용의 첫 번째,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자, 보면은 이 홍콩은 행사 진행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때 신곡을 발표했죠. 뮤지션으로서 활동. 다 이 별지 내용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광고 계약의 교섭 체결, 광고 모델로서의 광고 출연이나 본인의 대중문화 예술인의 지위, 인기에 기반한 상업적인 활동을 모두 뜻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두 번째 주문입니다. 채무자들, 즉 뉴진스가 이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의무 위반 행위를 한 뉴진스는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채권자, 어도어에게 지급하라. 이게 두 번째 주문. 세 번째는 채권자, 즉 어도어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네 번째, 신청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이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신청 비용은 채무자,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최초에 어떤 신청을 했나? 이게 궁금하시죠? 이 내용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어도어가 신청한 금액은 10억 원이 아니었어요. 인당, 회당 20억 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은 10억 원을 인정을 했죠. 즉 법원이 그냥 임의로 10억 원 한 게 아니라 어도어에서 먼저 인당 20억 정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절반 10억 원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그동안 뉴진스의 인기,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 이런 재반 사항들이 다 고려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누군가 야 1회당 20억 원을 요청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이 돈은 낼 이유가 없어요. 법원의 결정사항을 준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의미가 있다? 판례를 놓고 보더라도 이건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배상의 효과보다는요. 자, 그럼 이런 결정문 안에서 법원이 인정한 내용들이 뭘지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법원은 그동안의 기록을 다 들여다봤는데 그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어도어는 하이브 계열 회사로서 연예 매니지먼트 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뉴진스는 연예 활동을 해온 대중문화 예술인인데 뉴진스는 2018년경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 소속 연습생으로서 그리고 2021년 11월 2일부터는 어도어가 설립된 이후에는 소속 연습생으로서 가수 활동을 준비해왔고 이듬해 2022년 4월 21일 양측이 연예활동 관련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공표했고 그 다음날 00시 01분 즉 기자회견이 끝나고 약 서너 시간 만이죠. 어도어에 뉴진스는 2024년 11월 29일자로 어도어에 이 사건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것도 법원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3월 21일 법원이 이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진스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4월 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차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게 법원이 지금까지 인정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간접 강제 요청을 법원은 궁극적으로 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이 역시 기록을 토대로 확인을 해보면은 앞선 내용들은 모두 인정된 내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일단 뉴진스가 일관되게 어도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어도어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뉴진스 측에서 단절했다는 거죠. 아울러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고 나서 불과 이틀 뒤인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서 NJG라는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그 당시 피트스톱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리는 뉴진스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자리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뉴진스가 공연을 마친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뉴진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즉 결정적으로 어떤 걸 봤냐?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후에도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 이미 위반 사항이 발생됐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뉴진스가 향후에도 이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 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이처럼 뉴진스를 둘러싸고 그동안 K-팝 팬들이나 언론도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법원들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 속에서 1심 본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사이에 뉴진스는 또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저희가 계속 취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